looks so epic down here. 남아공에서 온 한 부부가 한국에서 단 며칠 만에 2번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식당 사장님이 무료로 가게 대표 음식을 통째로 가져다 주시더니 그 다음은 길거리 디저트 하나가 평생 만들어온 팬케이크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충격적인 사건.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상 끝까지 보면 그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부부 렛과 클레어. 평소 자기들 채널에 전 세계 여행 가이드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에요. 무려 31만 구독자를 가진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부부 유튜버죠. 이 부부 중 클레어는 코로나 시기에 한국 드라마 50편을 정주행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사랑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직접 와본 거죠.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부부의 카메라가 한국의 디테일을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부터요. 부부가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도전한 게 바로 한국 바베큐였어요. 남아공도 바베큐 문화로 워낙 유명한 나라거든요. 그쪽에서는 브라이라고 부르는데 양고기랑 소고기 덩어리를 그냥 숯불에 직접 굽는 그 야외 바베큐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클레어가 한국 바베큐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한국 바베큐 식당에 들어선 부부가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클레어는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외쳤어요. In Korea, there's a very specific way of you doing barbecue. You need these two things. You have a full cut of meat, and then once you've browned it, you have to cut it into little bite-sized pieces so that you can eat it comfortably off this little grid. It's fantastic. This is my first time doing this because usually we have staff members that help us. I don't know if we have the best scissors. New scissors, just saying. So for those that don't know either, when you come to Korea, the chopsticks and everything are in your table. The first Korean barbecue we ever had was in Indonesia, in Jakarta, with our amazing friend Didi. He taught us how to do it, and he taught us how to make a little lettuce sandwich. So you basically take your piece of lettuce and you put on all the things. So you can put on some rice, Some garlic. some kimchi, and some meat. Big piece, bro. Then you fold it up in a little bed, and then you dunk it in the sauce. Oh, the jiggle. 여기서 결정타가 나옵니다. 남아공 바베큐랑 한국 바베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아공은 그냥 고기 큰 덩어리를 굽고 통째로 잘라서 먹는 단순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고기 하나를 먹는데도 상추를 깔고 그 위에 밥을 깔고 고기를 올리고 그 위에 마늘을 올리고 김치를 얹고 마지막에 쌈장까지 보통 고기 위에 얹죠. 단순한 고기 한 조각이 아니라 작은 정원 같은 한입 쌈으로 변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한국식 쌈 문화인데 남아공 부부한테는 평생 처음 보는 정교한 음식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 바베큐 식당에서 영상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 사건이 일어났어요. 부부가 자기들끼리 고기를 굽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 사장님이 부부 테이블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클레어는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외쳤어요. What's Because we're going on? YouTubers or what? What's happening here? They just gave us free fried chicken. Oh my word. I think, I And hope. he says this is the best menu, I think I heard him say. So this. Ooh, thank you. So kind. It is the best menu.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남아공 식당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거든요. 남아공 식당들은 워낙 비즈니스 중심이에요. 손님한테 그냥 음식을 팔고 돈만 받는 그런 시스템이죠. 모르는 외국인 손님한테 무료로 음식을 서비스로 준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바베큐 식당 사장님은 외국인 부부가 자기 가게에 왔다는 것만으로 자기 가게 최고의 메뉴인 후라이드 치킨을 무료로 주신 거예요. 그것도 환한 미소로 직접 가져다 주시면서요.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한국 식당의 정인데 남아공 부부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한국식 환대가 되는 거죠. 식당에서 나온 부부는 밤에 홍대 거리를 걸어 다니다가 한국 길거리 음식의 명물을 발견합니다. 바로 호떡이었어요. 한국식 길거리 팬케이크라고 불리는 그 디저트. 밀가루 반죽 안에 흑설탕을 듬뿍 넣고 노릇하게 구워서 만드는 한국 겨울 명물이죠.
클레어는 그 호떡을 처음 보고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외쳤어요. So let's go get one. It is basically just like a pancake, very fluffy pancake filled with brown sugar and sometimes nuts. And it's super duper hot. Yum! Let's go! Ah! Oh my god, yum. Fucking yum! The sugar has turned into syrup in the inside, very hot syrup. And this is a very unique texture. I feel like it's made with rice flour though. I'm a huge pancake lover. I used to make them every day in my youth. Let me tell you, this is better than any pancake I've ever had in my life. It is absolutely delicious. You must come and get one of these ASAP. 여기서 두 번째 결정타가 나옵니다. 그냥 맛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팬케이크를 직접 만들었던 팬케이크 전문가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평생 먹어본 모든 팬케이크 중에서 한국 호떡이 1위라고 외친 거예요. 그것도 단돈 2,000원, 3,000원짜리 한국 길거리 디저트가요. 남아공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남아공은 치안 때문에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는다는 게 너무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디저트 자체가 별로 발달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한국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외국인 부부가 안전하게 호떡 같은 디저트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돈 몇천 원의 인생 팬케이크가 될 정도로 맛있는 디저트를요. 우리한테는 그냥 동네 길거리 호떡인데 남아공 부부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한국식 디저트 경험이 되는 거죠. 호떡을 다 먹고 부부가 숙소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 너무나 충격적인 한국의 명소를 발견합니다. 바로 한국의 24시간 라면 전문점이었어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밤늦게 술 마시고 해장라면 먹으러 가는 그 유명한 명소죠. 그런데 그 라면 전문점이 보통의 식당이 아니라 마치 도서관 같은 분위기로 인테리어를 해놓은 곳이었어요. 클레어는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외쳤어요. This is a normal, nice to see convenience store, but they've got an entire ramen library, over 230 different flavors, and all the tables are in the shape of cup noodle. And I want to show you these special machines that you cook your ramen in. You basically just take your little paper cup thing of ramen and you put it on this machine. You scan the barcode so it knows the exact brand of ramen and how much time it needs to cook, how much water, and it cooks it right through this induction stove. It's cooking right over there. How's that for modern technology? 여기서 마지막 결정타가 나옵니다. 한국이 라면 하나를 끓이는데도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식당 하나의 라면이 230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라면 하나하나의 바코드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적정 물 양과 끓이는 시간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그 한국식 기술. 그것도 24시간 영업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밤늦게 술 마시고 새벽에 해장라면을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곳이에요. 게다가 클레어가 발견한 게 또 있어요. 그 라면 라이브러리 안에 한국식 숙취 해소 제품들까지 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신 다음 날 마시는 그 헛개수, 컨디션 같은 음료들이요. 한국이 그 라면 가게 하나에 한국 야간 문화 전체를 다 담아 놓았다는 거죠. 한국 바베큐의 정교한 쌈 문화. 외국인 부부한테 무료로 후라이드 치킨을 주신 한국 사장님의 정, 평생 팬케이크를 만들어 온 렛의 인생을 바꾼 한국 호떡 한 입, 그리고 230가지 라면이 있는 한국식 24시간 라면 라이브러리.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누군가에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올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한국에서 2번이나 무너졌어요. 처음에는 한국 사장님의 정에, 그 다음은 한국 길거리 음식의 한 입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위험한 나라에서 살던 외국인 부부가 안전하고 따뜻한 사람들의 정에 푹 빠져서 가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한류 이슈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빠짐없이 읽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시선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